헤르만 헤세의 대표적인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 이 소설은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인 소설이다. 목사인 아버지와 신학자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헤르만 헤세. 그는 어린 시절 신학교에 합격하지만 억압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시인이 되기로 한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억압하는 교육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온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한스 기벤라트. 중개업을 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온 아버지에게 한스는 유일한 자랑이었다. 신학교에 가기 위해 주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한스. 마을 사람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한스가 합격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한스의 마음은 부담과 걱정으로 가득하다. 나는 아버지의 자랑이야. 우리 마을을 대표해서 시험에 꼭 붙어야 해. 각 도시의 수재들만 모인 시험장. 118명의 지원자 중에 합격자는 단 36명. 시험을 치르는 한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시험을 망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된다고. 낙제란 절대 있을 수 없어. 그런 건 쓸데없는 망상이야. 이 애비가 부자라도 되는 줄 알아? 학비가 없으니 시험에 꼭 붙어야 해.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던 시간이 흐르고 주 시험에 2등으로 합격한 한스.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기뻐했다. 시험만 끝나면 좋아하는 낚시를 실컷 할 수 있으리란 기대에 부풀었던 한스. 하지만 어려운 신학교 공부에 대비해야 한다며 목사님과 교장 선생님은 한스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리스어는 물론 히브리어와 수학까지 한스는 두통을 느낀다.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구두장수 훌라이크 아저씨 집을 찾았다. 방학은 어떻게 보내고 있니? 매일 목사님과 그리스어를 공부하고 수학과 라틴어를 공부하느라 바빴어요. 방학인데도? 미친 소리 같구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네 나이도 충분히 운동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단다. 널 위해 기도하마. 훌라이크 아저씨는 한스의 어깨를 가독였다.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 한스. 공부만 강조하는 낯선 환경에서 하일러는 한스의 유일한 친구였다. 자유분방한 성격에 공부보다는 문학에 관심이 많은 하일러. 둘은 함께 소설과 시를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하일러와 함께할수록 한스의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결국 교장 선생님은 한스에게 하일러와 어울리지 말 것을 명령했다. 두통에 끊임없이 시달리던 한스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결국 한스는 신경쇠약으로 인한 무도병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마찰을 빚던 한스의 유일한 친구 하일러는 말없이 학교를 떠나고 만다. 무도병에 걸린 한스를 수치스럽게 여긴 신학교 교장 선생님. 결국 한스는 학교에서 쫓겨나 고향으로 오게 된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에 왔지만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에 한스는 마음이 무거웠다.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자책과 외로움에 한스의 병세는 더욱 깊어져 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스를 보다 못해 기계공 견습을 해보라고 권하는 아버지. 한스는 기계공이 무언지도 몰랐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기계공이 되기로 한다. 신학생 공장장이 주시험에 합격한 대장장이. 주변의 조롱이 한스를 힘들게 했지만 한스는 조금씩 일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스는 일을 할수록 금세 지쳤고 또다시 시작된 두통이 한스를 괴롭혔다. 견습생이 되고 처음으로 사람들과 즐겁게 술자리를 가진 한스. 술에 취한 한스는 강가를 찾아왔다.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갈 기운조차 없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부끄러움과 비참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영혼의 품속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모든 것은 가고 말았구나. 이런저런 생각의 물결이 그를 향해 덤벼들었다.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한스. 그의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우리 마을에 우수한 학생이 있는데 안타깝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는데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구두장수 훌라이크는 말했다. 저기 가는 사람들도 이 애를 이 지경으로 빠지게 한데 한 몫을 한 사람들이야. 훌라이크는 슬픔에 잠겨 쓴 웃음을 지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책 바로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어떠한 느낌을 가졌나요?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민과 달라 보이지 않죠?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한스가 갖고 있는 이 고민이 굉장히 이전 시대, 굉장히 좀 앞선 시대에 과거에 나타났던 그러한 등장인물, 작품 속 등장인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 고민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절망이라든가 때론 기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또 여러분이 성적표를 마주했을 때 받아들여졌던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어떤 감정,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한스가 느꼈던 그런 감정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스는 작품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제시하는 방향, 지침, 경로, 그런 것들에 맞게 살아갑니다. 결국 한스는 자기 자신이 한 번도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욕망하는지 진실되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서 그런 행복을 느끼는지, 또 행복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면밀히 관찰해 갔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온전히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간곡하게 바라고 희망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한번 만나보시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던 한스. 결국 한스는 누군가에 끌려가는 삶에 지쳐 죽음을 맞게 된다. 헤르만 헤세가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수레바퀴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